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굉장히 뜨거운 상승을 아주 진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나 트럼프의 올인한 일론 머스크 덕에 테슬라 주가는 고공 행진을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 시장까지 활활 타오르면서 오늘의 이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규모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져야 되나,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고민들을 오늘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장 중간중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서도, 물론 이제 시장에 올라가는 섹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시장이겠지만서도, 오늘 보면은 시장의 하락 종목 비율이 무려 84%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16%가 시장에서 올라가고 나머지 84%는 빠졌던 시장이며, 제가 봤던 시장 중에서 이 52주 신고가가 제일 많이 나왔던 하루가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계속 커져감에 따라서, 사실 오늘 지수가 2%가 빠졌죠. 근데 시총 상위는 제약바이오였다. 그럼 이 지수가 2%가 빠졌는데 사실상 그 이상 거의 3% 정도 가까이 지수가 아마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오늘 초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훨씬 많은 종목군들이 훨씬 큰 폭의 하락을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제외한 섹터에서 표면적으로 느끼기에는 폭락장에 가까운 시장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고 오랜만에 좀 라이딩도 좀 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생각 좀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전히 답답한 건 답답한 거고, 또 가는 말에 올라타지 않으면 참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많이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1등만 가는 시장이고, 독보적인 이 뭔가가 있는 종목에서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을 쉽게 추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라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매 하면서 대응을 하고,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최대한 기다리면서 지금은 전략을 잡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에 놓여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기도 하다 생각이 드네요. 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이 왜 이렇게 빠져야 되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2차전지, 그다음에 친환경 등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IRA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과하다.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이 수급을 당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오늘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인가 맞죠? 창신 메모리에서 2026년도면 이 메모리 3사 중에 마이크론의 캐파를 넘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에 나머지 반도체 밸류체인, 또 특히 이 올빼미 유상증자 5,500억 공시를 낸 이수페타시스로 인한 하락이 더 치명적이게 반도체에 작용하면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 거의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급락을 좀 맞으면서 지수 하락을 좀 보였고요. 2차전 친환경은 말할 거 없이 어려웠고, 그 외에 수많은 섹터는 그냥 다 밀려버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로 단기적으로 이 트럼프 관련 수급만 존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단은 매매 트레이딩을 하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비트코인이 1억 1,5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지금도 막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1억 돌파했죠. 엊그저께 이제 1억 돌파하면서 주말에 신고가 칠 것 같다라고 뭐 방송에서 말씀을 좀 해놨었는데 돌파하고 벌써 15%가 올라버렸어요. 1억 넘고 15%가 올랐으니 폭등이죠, 폭등. 폭등을 지금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매우 뜨거운데 오늘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거의 20조 가까이 터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서 이 거래 대금이 17조니까 가상화폐 시장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쏠려가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더 메말라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원래 장중에 선물을 7천억 가까이 매도를 때리던 부분에서 장 막판에 일부 해치가 들어온 점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인데요. 일단 콜 옵션을 대량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한 거죠. 콜에 매도면은 하방 베팅을 세게 때려놨다. 하방 베팅을 세게 때려놨다. 풋옵션 매도지만 하방 베팅을 굉장히 세게 때려놨구나 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풀리는 시점이 되면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게 아마 목요일 정도 흐름을 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뭐 시장은 뭐 갭 약간 들어놓고 코스닥이 출발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 종일 약세장이 펼쳐졌어요. 자, 시장은 전주 상승이 약간 둔하는 미국이 되었으나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장은 금일 양시장 다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니 참 할 말이 없는 시장이다 싶을 정도로 윗돌 빼서 아랫돌 옮기는 막는 이런 모습이지 않나. 시장 유동성이 없는 가운데 단기 모멘텀이 붙어버린 쪽으로 자금을 옮기는 과정 속 이곳저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은 52주 신저가가 나온 날 아닌가 싶습니다. 금일 시장 거래대금은 17조대 그리고 코인은 19조입니다. 말 그대로 현재 많은 수급 또한 코인과 미장에 분산되어 버리다 보니 수급이 메마르고 국장난의 약세로 인해 소수의 쏠림 종목에만 국한된 수급이라 어려운 시장이다 볼 수 있고요. 양 시장 다 금일 장 초반부터 밀리면서 출발하더니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화장품 섹터는 더 큰 폭의 폭락을 보였고 제약바이오는 딱 봐도 8개 정도 종목에서 올라가는 흐름이지 나머지는 또 별로 보잘것없이 다 밀려버리는 흐름이라 다 가는 장도 아니다. 전력 인프라도 한정된 5개만 올랐고 나머지는 전부 트럼프 플러스 스페이스 X가 전부였던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반도체 섹터 폭락은 미국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죠. 리포트에서 이슈가 나왔던 게 26년도에 창신 메모리가 마이크론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슈의 폭락을 보이는데 과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지금 시장이 이러하니 반도체 쪽은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SK 하이닉스 정도 박스권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 그나마 거래대금은 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밀린다면 하방에서 조금 지켜는 보겠다 정도이지 나머지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의 대단한 ADC, SC 계약, 금일 추가 상승 이후 서서히 움직일 듯 한데요. 장중 페트론의 초강세, 리가켄 바이오의 뉴스와 함께 급등, ABL 바이오 추가 애로 기대감이 조금 더해지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고 바이오다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한올바이오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뮤노반트의 추가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 내년 상반기에 또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들까지 해서 각각의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정시 이쪽은 다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주고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바이넥스 ST팜도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조정시 전부 다 이쪽 안에서는 매수 관점에서 볼 계획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없다면 코스닥은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상승 안 했다면 600포인트 정도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수를 견인하고 있으니 지수 대비 강한 섹터가 제약바이오면 밸류가 어떠하던 시장 일을 말하니 이쪽은 시장하고는 무관하다 정도로 판단하고 올라갈 때 못 사겠고 빠질 때만 봐야 된다 정도로 요약해 드립니다. 전력 인프라 sek터 금일 노무라의 HD 현대일렉 효성중공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선도주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미국 쪽의 주목군들을 보면은 GEV 신고가죠. 그 다음에 뭐 버티브 신고가죠. 이턴
신고가죠. 시가총액을 보면 이턴이 전 세계에서 이제 넥스트라 에너지, 그 다음에 이턴, 이쪽에서 제일 크죠. 이턴이 일단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점 돌파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뭐 테슬라는 와 35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네요.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미 증시 여전히 뜨겁습니다. 데스티니 테크 100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펀드인데요. 스페이스X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얘도 지금 며칠 만에 10불짜리가 47불까지 올라왔으니까 50%가 400%가 올라와 버리고, 로켓캡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인데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15% 올라가면서 얘도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해서 신고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얘도 신고가죠. 지금 미국 시장은 관련된 흐름에서 국내 증시보다 더 뜨겁게 지금 활활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흐름 때문에라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로 쉽게 죽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스타쉽 6, 6죠. 스타쉽 6이 다음 주에 발사를 하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이쪽은 빠지면 어찌됐든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는 무난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력 인프라 쪽도 미국을 따라서 실적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각각의 이슈가 있죠. 미국향, 첫 번째 미국향, 그 다음에 실적, 그리고 각각 다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현대일렉도 내년에 증설된 물량으로 인한 실적,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사일전기도 마찬가지, 일진도 오늘 증설이 완료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재룡전기가 하락을 했는데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진전기, 산일전기와 함께 배전반 변압기를 만드는 소형 변압기인데 캐파 증설이 없었기 때문에 산일은 증설이 있었고 특수 변압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산일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강세를 보였는데, 재룡전기는 그러지도 못했는데 실적 미스가 나버려서 뭐 200억을 벌었다 한들 그냥 마이너스 10%를 내려 꽂아 버리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제일일렉이라는 종목은 이튼의 차폐기 차단기를 독점 납품하고 있는데요. 독점이라는 게 중요하죠. 독점이라는 게 중요한데 얘도 이제 이 스마트 뭐뭐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2025년도부터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튼이 납품하는 거에 독점적으로 또 이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일렉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쪽에서는 딱 이 정도 흐름에서 볼 것 같고요. 제일일렉은 오늘 좀 들어가서 약간 물려 있는데 뭐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빠지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스페이스X발 우주항공 관련주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DXYZ, 데스티니 테크 100,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며칠 만에 지금 400%가 넘게 올라왔고, 로블렛도 등이라 아마도 11월 18일 전까지 급락이 나오면 살라는 사람은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눌림에서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두 종목을 종가 베팅으로 생각을 하다가 둘 다 들어가기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일렉 좀 봤었고, HVM 그 다음에 YJ링크 뭐 이쪽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중에 이제 다 올라가 버려 가지고 뭐 지금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주간 이쪽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사실 뭐가 팍 올라간다, 뭐가 좋다, 이거를 뭐 콕 찍어서 하기는 참 어려워요.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기존에 뭐 상한가를 갔다든지 수급이 좋았다든지 아니면 각 포인트에서 뭐 5일선 매매를 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잡고 좀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량주들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 단기간에 폭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빠졌다가 다음 주 월요일 올라가는 흐름 정도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종 또한 트럼프 픽에 의해서 강세가 진행되고 있죠. 사실 이쪽은 실적으로만 보면 HD 현대그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주 잔고 때문에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은 트럼프 픽이
MRO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주가 매우 강력한 시점이다 정도.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점이 지나면 되돌림도 세게 꼬라박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조선주는 일단 HD 현대그룹 쪽이며 밀리면 볼 수 있다. 또 특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단기는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어느 정도 가면 빠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이 1억 1,500만원을 돌파하면서 이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가 지금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이 거래소 종목군들 오늘 하나 투자증권이 강세였는데 우리 기술 투자가 단일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랬고요. 아마 이제 내일 갭을 들어버릴 것 같은데 갭이 많이 들려버리면 또 단기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점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8만 달러를 넘어서 이제 9만 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그 정도 되면 또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이제 또 추격하기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종목군들만 대충 보고 마감하도록 하죠. 지수 잠깐 보면 지금 지수로 시장을 뭐 판단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이 저점에 딱 맞춰놨다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 올랐잖아요. 이거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지수와 종목단을 딱 구분해서 보기는 어렵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 어떤 건지 강한 섹터가 뭔지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지수가 약하면은 지수보다 약한 섹터는 더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수가 안정이 돼야 그들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명확하게 이제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까지 밀려버리니까 더 강하게 하락을 하는데요. 그나마 코스피는 이제 이런 구간들 250포인트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단이 열려버리게 된다면은 코스피 레버리지 그냥 사면 되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레버리지 ETF를 뭐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먹어봤자 탄력도가 좀 약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막 들어가긴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 사실 굉장히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밀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들어가야죠. 이때는 한 번 더 밀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들어가 볼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냐 과하거든 들어가 볼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니까 이 자리가 쉽게 레버리지 ETF를 깨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먹을 폭이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아서 이쪽은 좀 안 보고 코스피 정도만 좀 봐볼 것 같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도 전일 도치 캔들을 좀 만들더니 좀 밀리는데요. 흔히 볼저 밴드라는 거는 박스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볼벤 상단은 항상 저항을 받습니다. 즉 횡보할 때 굉장히 유용한 지표가 볼린저 밴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보 추세를 보였을 때 볼벤을 깨고 내려간다. 그리고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면은 볼벤을 타고 올라간다. 지금은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볼벤을 타고 간다. 볼벤 하단이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러면은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 박스권 트레이딩이 SK 하이닉스는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삼성전자는 또 다시 신저가를 좀 쓰는데요. 월봉 기준에서 이제 아래 이 120월봉이 있죠. 거의 또 만나보지도 못한 구간까지 지금 밀리게 생겼으니 지금의 하락이 얼마나 지금 강력한 건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기평선 다 깨졌죠. 삼성전자의 장기평선 주봉상에서 240주선 300주선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의 강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바닥을 지금 예상하기가 어렵네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도 아니었는데 여기가 깨져버리니까 이 하단이 열리면서 굉장히 좀 깊은 하락이 삼성전자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450조 시가총액이 어느덧 320조 대까지 쪼그라들어 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힘이 없는 거다 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에서는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솔루션즈 하나 정도는 그냥 지금 체크하고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선에서는 지지를 좀 받고
11선에서는 지지를 좀 받고 있는데요. 흐름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센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이슈로 좀 올라왔지만은 그걸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웠던 흐름이었고요. 뭐 오늘 그냥 선물로 들어가서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숏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냥 숏으로만 매매해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왔고, 지금 당장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도 뭐 시장 타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는 흐름인데 지금 조금 힘이 좀 약화됐다 정도 느껴지고요. 에코앤드림 단기에 폭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덜 밀렸다 보니 한 번에 이 하락을 몰아서 좀 맞으면서 거의 단기간에 고점 대비해서 이 종목도 고점 대비로 보면 한 25%가 순식간에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 지지가 확실히 되는지 확인하고 봐야 되겠다 싶고요. 그나마 LNF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인데 테슬라가 버티니까 딱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전일 대단한 이슈에 의해서 강세 마감이 되고 오늘 추가 상승이 좀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좀 무겁다 보니까 바로 달리기보다는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박스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리게칸 바이오가 오늘 오후장에 이슈와 함께 좀 급등이 나왔는데 뉴스로만 놓고 봤을 때는 막 폭등하고 할 정도의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어찌됐든 얘도 신고가를 좀 만들었고, ABL 바이오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좀 올라오면서 플랫폼은 굉장히 좀 센 흐름이고, 한올 바이오 파마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신고가를 넘겨놓은 종목군들이 윗단에서 조정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렸을 때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사실 바이오다인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좀 하단으로 살짝 밀리는 걸로 매수를 드렸는데 체결은 좀 못 시켰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다인도 이 구간대 오면은 잡아야 되고, SK 바이오팜은 오늘 이쪽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아니죠. 그냥 신약 수급 실적 이런 부분이라 오늘 다른 바이오텍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이런 자리는 좋은 매수의 영역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이넥스나 ST팜 쪽도 이제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며칠 더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하나오션 조선 섹터 여전히 강한데 지금 월봉으로 놓고 보면 이 구간을 바로 넘기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끝내고요. 여기서 원래 이거는 이제 합병하고 대우조선해양 때 올라온 거고, 여기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를 희석시킨 다음에 지금 끄집어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이 다릅니다. 주가는 이런 모양새를 그리지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때의 흐름이었고 인수합병 된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을 바로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HD 한국 조선해양을 넘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대 올라갈 때는 조심해라.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대로 트럼프 관련해서 피를 받은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필리 조선소의 지분 60%를 투자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형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방산까지 엮여버렸기 때문에 육해공 다 엮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근처 언저리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자리들 나중에 내려오는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단기 거래일 지정 예고가 걸리기 때문에 내일 추가 상승 시에는 추격 매수는 안 했으면 하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지금 박스권이죠. 얘는 계속 박스권 흐름 타서 박스권 매매하면 된다. 많이 밀리면 다시 가고 결국 내년에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단기 박스권 상단이죠. 상단에서 들어가기보다도 밀렸을 때
밀렸을 때 뭐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에서 다시 비중을 채워가지고 결국은 돌파를 시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엔진 등등 다 좋은 모습인데 지금 강했던 종목군들 딱 보면 지수 대비해서 강세입니다. 조정 나왔을 때 구간들 노리면서 계속 체크해 놓고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다 박스권이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자, 그리고 HD, 현대, 일렉 결국은 또 이쪽에서 신고가를 만들어 내네요. 오늘 이렇게 올려놓고 넘기면서 시가부터 강하게 오전에 좀 올라왔고, 뭐 효성중공업도 시가부터 해서 올라왔으며, 뭐 중간에 이제 산일전기가 중간에 치고 올라오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일단 산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밸류는 다 찼다. 밸류는 어느 정도 다 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밀리는 구도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내년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은 일진전기는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제일일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약간의 다크호스 같은 좀 느낌을 받는데요. 실적은 정확하게 추정이 좀 잘 안 됩니다. 정확히 추정이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밀리더라도 하단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밀렸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1위 전력회사 이튼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년에 테슬라 스마트 월에 들어가는 스마트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 독점 납품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싸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위에서 좀 사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한 거 일부 덜어내고 밀리길래 밑에서 좀 잡아가지고 일단은 약간 물려서 좀 넘어가고 있고요. 비중 조절하면서 이거는 한번 봐볼 생각이고, 우주항공 쪽에 최근에 이제 HVM이 매우 뜨겁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거의 이제 이런 구간까지 좀 올라와서 약간 매물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정을 보였을 때 첫 5일선이라든지 이런 구간들, 뭐 첫 전환선이라든지 구간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영역에서 대응해 볼만 하고, AP 위성도 굉장히 셌죠. 근데 얘도 뭐 스팸 과다 뭐 등등 이슈 등이 있기 때문에 단기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리는 거 나오면 볼 것 같고, S YJ 링크가 이날 상한가를 가서 제일 먼저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HVM이 시간에 상을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3일선 타고 올라왔다가 오후장에 이 3일선을 회복할 때부터 약간 좀 오전은 매매를 안 하고, 어제 이제 사실 매매를 좀 어제 이제부터 매매를 좀 하다가 종배 차원에서 넘어와서 아침에 좀 올라올 때 팔고, 아침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물량을 종배로 좀 모아가다가 동시호가에 좀 올리길래 그냥 동시호가에 전량 차익 매도를 하고 이거는 좀 마무리를 좀 지었고요. 이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좀 두 개 좀 봤었는데, 일단 여기에 아일랜드 갭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갭이 있죠. 가장 강력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에서 매물 소화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갭이 있는데 갭에서 오늘 지지를 하고 올라왔다. 여기도 갭이다. 내일의 3일선 기준 혹은 이런 자리들 아무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매매가 쉬운 게 아니야. 정확하게 어디가 어느 지점이고 뭐 이런 거를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코멘트를 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우리 기술 투자가 단기 가열이 해소가 되는데, 지금 시간에 여기에다가 맞춰놨는데 아침에 이제 이렇게 순간 훅 올라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내일은 종목군들 보면서 대응을 또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원전에는 BHI 하나 가지, 그 다음에
다 종목군들 보면은 뭐 특정한 소수의 종목만 올라가고 있지 하니까 종목 선정, 압축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